자, 모의문항 3번 보면 지금 점 A, B에 차구가 하나씩 있으며 각각 A대, B대에 버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에 A개, 그다음에 여기에 B대에 버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좌표가 아니라 버스 배수예요. A 일단 좌표 첨부해. 여기에 A대에 버스가 있고 여기는 B대에 버스가 있다 이렇게. 자, 선분 A, B 위에 버스 정비소를 만들어서 모든 차량을 검사를 한다 이건데 뭐 정비소가 어디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다고 볼게. 자, 다음 답경우에 있어 소요되는 운반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 정비소를 어디에 만드는 것이 좋은지 점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B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L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A에서 정비소까지의 거리를 X라 놓으면 여기 B에서 정비소까지의 거리는 L 빼기 X 이렇게 되고 근데 1번 보면 한 대당 운송비의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운송비는 뭐냐 그러면 어디 만드는 것이 좋은지 좀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래서 운송비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비례상수 K를 쓰고 그러면 K,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 있는 버스의 한 대당의 지금 운송비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KX가 되는데 이게 몇 대가 있냐 그러면 A대라고 했으니까 KXA가 A에 있는 버스에 대한 운송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B대의 버스에 대한 운송비는 K의 L-X 그 다음에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비례상수 K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K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A 빼기 B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K, L, B 이게 상수항이 돼요. 그래서 운송비는 결국에 이런 1차 함수 형태가 되게 되는데 얘는 있잖아 K는 비례상수니까 뭐 양수라고 보고 A 빼기 B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런 정비례 함수 정비례가 아니라 1차 함수가 될 거야. 비율기가 양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KLB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얘가 운송비가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최소로 되는 거예요. 최소로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가 y축이라고 하게 되면 0부터 L까지죠. L까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이때는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추세가 0일 때, 즉 x가 0일 때 정비소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하면 A에 있으면 운송비가 최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A일 때 최소값 KLB를 갖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사라지면 상수값이죠.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저 선분 AB 상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L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감소함수가 될 거니까 L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L일 때 즉 B의 정비소가 위치할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면 1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선분 위에 어디 있냐면 A가 B보다 클 때는 A 위치,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을 때는 B의 위치에 있게 되고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선분 A, B 이상에 어디에 위치에 있어도 운송비는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한 대당 운송비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운송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kx 제곱에 a 더하기 k의 l-x의 제곱에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k로 그냥 묶을게요. k로 묶고 나서 전개를 해보면 a 더하기 b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에 2 그 다음에 l, b,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l제곱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a 더하기 b로 묶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의 제곱에 빼기 a 더하기 b에 2lb 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상수항으로 됐고 어차피 x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꼭 시험에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분의 l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l제곱 b의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앞에 거랑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l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언제 얘가 여기 될 때죠. 그때 최소가 됐네. 그래서 운송비가 최소가 될 때는 x가 a 더하기 b분의 lb일 때 최소가 된다. 여기서는 최소값은 안 물어보고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거 정리해서 최소값은 어차피 근데 비례상수값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최소가 되냐? 여기 있으면 최소가 되더라. 자, 모의 4번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다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한다. 근데 그거야 우리가 이제 삼각형으로 쪼개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다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수학자의 픽이라는 오스트리아 수학자가 뭘 발견했냐 그러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꼭지점들이 격자점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점들의 개수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넓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빼기 이게 넓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A는 뭐냐, B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B는 뭐냐 하려면 A는 요 내부의 점, 다각형의 내부의 격자점의 개수.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려면 모서리. 내부의 격자점의 개수.
이 두 개만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있잖아 A가 뭐냐 그러면 2점 안에 있는 겹치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되고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전부 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겹치점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5 빼기 1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2분의 7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있잖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해서 잘라서 있잖아 내부에 격자점이 없도록 삼각형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 넓이가 전부 다 뭐가 되냐 그러면 2분의 1이 돼요. 그죠? 각각의 넓이가 전부 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7개가 되니까 2분의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5 빼기 1 얘가 2분의 7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2분의 7이 나오는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도 격자 평면에서 아래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8이다 그랬는데 내부점 3개고 그 다음에 격자점 모서리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12개? 5개, 5개, 2개니까 12개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2분의 12 6이고 그러면 9 빼기 1이니까 8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 똑같다 이거죠. 그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계 정리라 그러는데 다각형의 넓이 구할 때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내부의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것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1번 보면 자 가로와 세로가 각각 xy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에 그랬어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이거고 이게 가로 위에는 격자점의 개수가 A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A개.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B개. 이렇게 있다 이거네. 길이가 A가 아니죠. A 빼기 1이지. 이 격자점의 개수가 이 가로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A.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B. 그래서 길이는 A 빼기 1, B 빼기 1이니까 넓이 S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1에 B-1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계 정리를 사용해서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A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개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몇 개냐 그러면 A 빼기 2개가 되겠죠. 양쪽 2개 빼는 거니까. 그래서 A 빼기 2 마찬가지로 B 빼기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여기 A개 여기 A개 그래서 2의 A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몇 개냐 그러면 2개 빼는 거니까 B 빼기 2가 되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계 정리에 의해서 넓이는 A 빼기 2 그다음에 B 빼기 2 플러스 2분의 2A 플러스 2에 B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 빼기 1.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4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 빼기 1. 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AB 마이너스 A 빼기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4 빼기 3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 해보면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피계 정리에서 넓이를 구해봤더니 A 빼기 B 빼기 1이고 실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아까 A 빼기 1 B 빼기 1이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 자, 다음을 이용하여 피해 정비를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다각형에서 꼭지점 개수를 V.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려놓은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하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각형이 있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 꼭지점의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얘가 5개.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5개.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되니까 V 빼기 2 플러스 F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입체도형에서는 V-2 더하기 F가 2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인데 얘가 면일 때는 뭐가 되냐 그러면 1이 되고 선일 때는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V 빼기 2 플러스 F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어떤 선인지 또는 면인지 또는 입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입체도형에서 저 식이 V-2 더하기 F가 2가 성립된다는 거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다각형에서 세 격자점을 연결하여 다각형을 내부에 점이 없는 삼각형으로 나누면 각각의 넓이는 아까 보여줬죠? 이 삼각형 7개의 면적이 전부 다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이 되니까 넓이는 항상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내부에 격자점이 없도록 삼각형을 쪼개게 되면 각각의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비를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선은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좀 약간의 우선 예를 있잖아. 아까 뭐 한다고 했지? 이렇게 다 쪼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면의 개수가 7개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F가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증명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데 V의 I 그 다음에 2의 I 얘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각형 내부의 꼭지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다각형 내부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있잖아 VI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EI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저 얘를 봤을 때는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은 5가 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의 2, 그 다음에 2의 2 얘는 다각형의 모서리 위에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이 꼭지점이 있잖아 내부에 격자점의 개수예요. 격자점의 개수 꼭지점이. 이해되지? 이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원래 격자점의 개수만 세는 거라서 꼭지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격자점인 경우만 되는 거야. 이거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모서리 위에 격자점인 꼭지점의 꼭지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있잖아 얘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각형이니까 얘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뭘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거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이 모서리가 전부 다 이 안쪽에 있는 내부 모서리는 두 개씩 겹치거든. 그죠? 두 개씩 겹치기 때문에 지금 두 배의 2의 안쪽 모서리의 개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모서리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 그러면 모서리가 지금 안쪽 바깥쪽 건 한 번 세지고 안쪽 건 두 번 세지는데,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면의 개수의 3배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됐지? 자,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이 값이 7이야. 그죠? F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I는 아까 몇 개였냐? 3, 5개인가? 아니지. 아, 이거 미안해. 이게 5개가 아니라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거든? 8개. 그 다음에 VI는 2개가 맞고, 8개. 내부의 격자점의 개수가 2개. 자, 그러면 얘가 21, 그 다음에 얘는 16, 여기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 얘를 있잖아 2배의 2의 I 더하기 2배의 2의 2 빼기 2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요 앞에 2개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에 하고, 그 다음에 밖에 그 다각형의 모서리의 개수의 합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지금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아요. 됐어요? 2는 뭐냐 그러면 요 지금 도형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몇 개가 되냐 이게. 안쪽에 5개, 아니 8개, 바깥쪽에 5개니까 13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은 13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의 2.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이거를 2의 2 빼기 3F 마이너스 2의 2 얘가 0 이렇게 되는데, 얘를 2 빼기 F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아까 있잖아 V 마이너스 2 더하기 F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빼기 F는 뭐가 되냐 그러면 2 빼기 F는 V 빼기 1이 되죠? 이게 2배의 V 빼기 1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고, 근데 요거를 있잖아 이 2가 결국에는 있잖아 요 밖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인데 그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꼭 지점의 개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V2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V-2 플러스 F가 1이고, 그 다음에 V2가 2의 2랑 똑같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F는 얘를 전부 다 이항을 하게 되면 9배의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2배의 V에 V2가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증명하려고 하는 게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그 다음에 밖에 외부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가지고 넓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이 V를 뭘로 바꿔야 되냐 그러면 V를 VI하고 V2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이제 뭐 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VI 더하기 그 다음에 VE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이제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EVI 그 다음에 플러스 VE 마이너스 2 네, 따라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1 F는 VI 더하기 2분의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결국에는 내부에 다각형의 내부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 근데 얘가 격자점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모서리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빼기 1 이게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실제 K교문화 이런 거 하는 K문화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면 요 피계전기는 다루긴 하는데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참에 안 했어요. 자, 3번. 실제 이런 증명 문제가 나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은데 근데 있잖아. 공부를 해둬서 나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증명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서 파생되는 형태의 문제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지금 격자점, 세 꼭지점이 모두 얘가 있잖아. 뭐가 되냐 그러면 격자점이 된다. 자, 그렇게 되는 정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느낀 이거 뭐 한 변의 길이가 A라 그러면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무리수가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값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유리수 형태가 되니까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거. 근데 이제 피계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격자점에 저 꼭지점 3개가 전부 다가 격자점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 A는 뭐라고 그랬어? 격자점의 개수죠? 내부에 있는 그 다음에 B는 모서리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그래서 이 B가 3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되니? 그래서 이 값이 A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얘는 있잖아 A는 뭐예요? 자연수죠? 격자점의 개수니까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유리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얘는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둘 다 격자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값이 뭐가 될 거냐 이건데 얘가 얼마가 돼? 무리수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은 무리수가 되니까 얘는 이제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4번. 자, 격자평면을 위해서 n 곱하기 n 정사각형은 n 플러스 1제곱계보다 많은 격자점을 덮을 수 없음을 설명하시오. 자, 우선은 있잖아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계정리에 의해서 a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B는 뭐냐 그러면 이 모서리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B는 항상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격자점이라 그러면 각 변의 모서리에 n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 4n개가 되겠죠. 아니? 그래서 B는 4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는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니까 그러면 아까 봤었죠 이거? 그래서 최대 있잖아. 이게 얼마가 돼? M 빼기 2 곱하기 M 빼기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 근데 우선은 얘를 뭘로 바꿀 거냐 그러면 이 증명하려는 게 이게 아니네. 뭐 증명하냐? n 곱하기 n의 정사각형은 n 플러스 1제곱계보다 많은 격자점을 덮을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n 곱하기 n 정사각형의 모서리와 그 다음에 내부의 격자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와 내부의 모서리와 내부에 있는 격자점 개수는 우리가 이거를 B, 그 다음에 이걸 A 이렇게 잡고 있죠, 계속. 그래서 격자점의 개수의 합은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값이 n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볼까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뭘로 바꾸는데 이걸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2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빼기 1,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이렇게 주면 a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아까 최대가 4n이라고 쓰니까 그러면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4n을 갖다 넣어보면 2n,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자, 모의 5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걸 떼굴떼굴 그린다 이건데 실제 지금까지 했던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죠.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잘 조사를 해보면 몇 도 회전하는지만 잘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보면 이 삼각형이 사각형의 변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처음 위치로 올 때까지 점 R이 그리는 자치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R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건데 뭐 얘를 그냥 차근차근 열심히 그려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R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것만 잘 조사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R이 여기 있는데 맨 처음에 있잖아.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있잖아. 처음 회전하는 게 이렇게 회전한다 이거지. 그래서 120도를 회전하게 돼요. 그래서 R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이 이쪽으로 오겠죠. 다시 또 이만큼 회전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120도를 또 회전하게 돼요. 120 더하기 12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R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인 거잖아. 그러니까 또 120도 회전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120도.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회전을 안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그대로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이 0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다 그려보지 뭐.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데. 자, 아래 위치가 어디에 있게 되냐 그러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R이 여기에 오게 되죠. 이때는 몇 도를 회전하게 되면 30도 회전한다 이렇게 돼. 플러스 30.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R이 여기 있게 되죠. 그럼 이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R이 되니까 30도. 그래서 120도, 120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여기 R,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오게 되죠. 이렇게 120도. 어디까지 회전하는 거지? 처음 위치로 올 때까지 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0도죠? R은. 그래서 이만큼 회전하는데 12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60도. 그 다음에 30도가 2개 60도 이렇게 돼서 1020도를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얘가 1이죠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회전, 그래서 결국에는 점 R이 이동한 거리는 360도분의 1020도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 3분의 17파이네. 이거는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L하고 LT도 같이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봐라 이건데, R은 이제 1020도 회전하는 거고, L하고 T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L이 여기서부터 처음에 이렇게 가서 120도,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120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L이 되죠? 120, 120, 30 이렇게 되네. 2번. 120도, 120도, 그 다음에 30도. 여기까지 온다 이거고, 다시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120도를 2번.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L, 여기도 L. 그 다음에 여기가 L 이렇게 되니까 30도. 그 다음에 120도, 120도, 그 다음에 30도. 120도, 120도, 30도. 그래서 최대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여기가 L 그런 거거든. 그래. 그 다음에 얘가 120도,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움직인 거죠. 여기가 L, 여기가 L. 그 다음에는 여기가 L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0도만큼 회전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20, 120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니까 얘도 960도에 30도가 몇 개냐 그러면 4개?
풀다 보니까는 각도가 안 맞는데 80도가 아닌데. 네. 여기서 30도, 120, 120, 그 다음에 30, 여기까지 120, 120. 아 이게 빠져야 되네. 그죠? 120, 120 한 다음에 저기 애는 가만히 있고 이거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150도 이게 맞거든. 그래서 360도분에 1050도 그다음에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39파이다. 3번도 해보면 똑같아요. 3번도 똑같이 1050도 회전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건 넘어갈게. 아 정신 차려. 아 나 진짜 기존에 있던 우리 학생들은 신나게 와서 맨날 놀기만 하고 있고. 자 3회 자, 3번, 청의사무 3번, 2022학년도 기출문제인데, 레이저 문제죠. 거울에 반사되는 이 문제는 뭐, 여기서 많이 보는 형태의 문제인데, 끊임없이 진짜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닮음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물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결국에는 뭐 여기저기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림 1과 같이 AB의 길이가 6루트 2, AB의 길이는 9인 직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 내부의 점 E에서 성분 BC에 내린 수선을 말을 H라 하자. 그 다음에 BH의 길이는 4, EH의 길이는 2루트 2. 이제 다 주어져 있죠. 근데 BH에다가 여기다가 있잖아 거울을 설치한대. 이렇게 거울을 설치해서 여기서 빛을 쏘는 거죠. 레이저를 발사했다 이건데. 그래서 저 P에서 반사돼 가지고 E를 지나간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근데 E를 지나 레이저가 다시 반사되어 점 C에 도달하도록 일자 모양의 거울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한다. 거울을 설치할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건데. 지금 추가할 거울에서 레이저가 반사되는 점을 Q로 하면 삼각형 QP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변 AD에는 거울을 설치할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이 문제가 되죠.
실제 있잖아. 지금 얘를 지금 얘가 이게 4인데 얘랑 두 개가 닮음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각하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AA 닮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닮음비가 1대 3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있잖아. 요 C로 BC 들어오려면 얘가 쭉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6이 될 거고, 그죠? A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 되고 다시 정확하게 C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 만약에 저 위에다가 거울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배제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거울을 설치하는 경우는 빼겠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그럼 얘가 있잖아. 어딘가 이 중간 어딘가에서 반사돼서 C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데 근데 뭐라고 했어? QP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얘를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Q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여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이 선 위에 어딘가에 Q가 있는 건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꼭대기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는 거울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 Q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QP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Q는 6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얘랑 길이가 같겠죠. 그치? 결국에는 이거를 있잖아. 뭐 하면 돼? 여기를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할게요. 자, PR을 얘를 있잖아. 배칭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CR에 대해서. 그래서 C에서 PQ에다가 P2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걔를 있잖아. 배칭을 시키게 되면 저 Q를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1번. 그림 1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조기를 접는 활동을 통해 추가로 설치한 거울이 도일 선물을 찾을 수 있다. 그 선물을 찾기 위해 종이를 접는 과정을 설명하되 듣는 사람이 따라서 적을 수 있고 이게 문제야. 이거를 있잖아.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종이 접기로 설명을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실제 있잖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면접을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있잖아.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있잖아. 따라서 적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종이 하나 들고서 종이접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설명하는 대로 따라 적으니까 이게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놓게. 지금 얘가 있잖아. 여기가 3이고 얘가 6루트 2가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72, 9, 81이니까 얘가 9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길이가 9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는 아까 1이라는 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6이야. 그러면 여기도 6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삼각형 CRP하고 그 다음에 얘랑 또 닮음이죠. 그죠? 두 개의 닮음이잖아. 여기 점점,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이렇게 되니까 또 닮음이 나오거든. AA 닮음. 그러면 제가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9니까 닮음비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3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대 2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도 2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면 종이접기로 뭘 찾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거울이 설치될 거울이 놓일 성분을 찾아봐라 이거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우선은 뭐 해야 돼? Q를 찾아야 돼. Q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P2가 있잖아. 요 선을 요거를 접는데 얘랑 있잖아. 겹치도록 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점 C를 우선 지나야 되고 점 C를 지나면서 P 성분 P2
여기가 포개어지도록 접으면 그러면 이때 점 P 이동한 점이 어디냐 그러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Q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Q를 찾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각이 있잖아.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갔다 여기서 반사돼서 일리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에는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거울이 대충 어떻게 설치가 되면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될 거다 이렇게 돼요. 입사각 반사각이 안 맞지? 좀 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도록 조금 더 기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거울이 저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Q에서 반사돼서 C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선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죠. 종이를 접어서 저 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데 우선 Q를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똑같잖아요.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 선이 결국에는 얘랑 대칭이라는 얘기죠. 이 선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CQ가 T2의 연장선과 포개어지도록 그래서 CQ가 얘가 있잖아 이 연장선 얘하고 있잖아 포개어지도록 돕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이 대칭이 여기쯤에 C가 위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게 되면 결국엔 접힌 선이 이런 식으로 선이 접힐 거거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황색 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선이죠.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2에서 접은 선, 이 선 위에 뭐 하면 돼요? 거울을 설치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있잖아, 이게 결국엔 작도하고 똑같은 건데, 종이 접기를 할 때 수선 작도에 대한 부분, 이거, 그다음에 가계 이등분선 작도에 대한 부분 이건데, 이걸 종이 접기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작도 순서를 기억하면 뭐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있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있잖아, 종이 들고, 빨리 설명해봐, 나 빨리 접해봐. 이러고 있으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이게 이런 문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는데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문제 푼 다음에 있잖아 그냥 바로 들어가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대기 시간이 좀 있거든. 그 시간 동안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다라는 걸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2번 보면 1에서 찾은 선분 위에 거울을 설치하였다. 이때 점 A에서 발사 레이저가 두 점 PQ를 지나 C에 도달한 경로의 길이를 말하고 그 다음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수학적 원리를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자, 2번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점 A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9
더하기 그다음에 아까 이 길이가 2 이렇게 되니까 4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전체 경로의 길이는 1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구할 때 뭐 썼어요? 피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했다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이거 구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사람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밑변을 수직이 등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썼다. 구체적으로 뭘 썼냐? 이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썼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 막 구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닮음을 써서 닮음.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 이런 걸 썼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셋 중에 뭐 세 개 다 얘기하면 뭐 되겠죠. 이거 빠르게 설명할게요. 그냥 기준대로 이거 기출 처음 보는 거였는데 풀어본 거 아니고 처음 보는 거 맞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라서 모의고사 합니다.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순위 차이가. 자, 3번 보면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는 카타르, 2024년은 프랑스, 그림 2는 흰색깔색 카타르 국기, 그 다음에 그림 3은 파란색, 흰색, 빨강색 프랑스 국기를 나타낸 거다. 그림 4는 가로 세로 길이가 4, 3인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12개가 그려져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들냐 그러면 뭘 만든대요? 밑에 보니까 주사위를 만든대요. 주사위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색깔별로 정사각형의 개수가 일치하면 똑같은 걸로 본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개도가 몇 개냐 이건데, 그래서 이거는 정규면체의 뭐냐면 전개도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1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우선은 정육면체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 1, 5, 9,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되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되죠? 그래서 실제 1번, 그 다음에 1, 5, 6, 7, 8, 9 이렇게 되면 전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은 그대로 놔두고 얘가 한 단씩 움직일 때마다 전개도가 새로운 게 나오거든. 1, 5, 6, 7, 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 5, 6, 7, 8, 11, 그 다음에 1, 5, 6, 7, 8, 1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로 되는 거 다 됐으니까 2, 5, 6, 7,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이 있죠. 그 다음에 2, 5, 6, 7, 8, 1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 5, 6, 7, 8, 10.
근데 얘가 있잖아 여기 1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뒤집으면 이쪽하고 똑같이 겹치겠네. 되니 이거?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은데. 뒤집으면 겹치겠죠. 이렇게만 다른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5, 6, 7, 8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 됐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되냐 하면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1, 5, 6, 7,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되면 얘랑 이렇게 되면 정육 매치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5, 6, 7 2, 5, 6, 7, 11, 12 이렇게 돼도 다른 모양이 나오고. 정면치에 두 개도 있으면 몇 개냐 그래요? 말이나. 어? 2, 5, 6, 7, 11, 12. 그 다음에 3, 5, 6, 7, 11, 1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 저기도 개수가 있잖아요. 11개거든. 그래서 쭉 이렇게 10개가 나오고, 6개, 4개, 10개니까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이걸로는 못 접어. 어떻게 생긴 게 있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긴 조개도가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정육면체 조개도 11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 10개가 다다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얘는 이 6개는 지금 위에 한 칸, 밑에 한 칸, 가운데 4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이 3개는 다른 거죠. 그죠? 위에 한 칸, 가운데 3칸, 밑에 2칸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둘둘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있잖아 뒤집으면 위에가 2개, 가운데가 3개, 밑에가 1개 이런 식으로 돼. 색깔이 달라진다고. 이거는 뒤집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 그래서 전개도가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번에 답은 4가지 이렇게 돼. 여기서 1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2가지, 이거 1가지. 될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국기가 더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카타르는 지금 흰색하고 그 다음에 갈색이었나?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고. 느낌적으로는 있잖아 카타르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프랑스 국기를 만들려면 색깔이 2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지금 뭐가 나오냐 하면 2번 던져서 국기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갈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강색 이렇게 색깔이 3개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있잖아 1, 4, 1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갈색이 1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4개고 빨강색이 몇 개가 되냐 그러면 1개다. 이걸 굳이 써야 돼. 그러니까 갈색이 1, 4, 1 이렇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1, 3개, 2개, 그 다음에 반대로 2, 3, 1 이렇게 되는 경우 같고, 둘둘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주사위가 4개 만들어진다는 거 일본에서 구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카타르의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러니까 카타르 국기가 완성되려면 그냥 갈색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2번 중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뽑는 게 6분의 5인데 6분의 5를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사건의 확률. 그래서 얘가 36분의 25, 11 된다.
자, 이때는 지금 뭘 하면 되냐 그러면 1 빼기 얘도 마찬가지죠? 6분의 5의 제곱 그래서 36분의 21이다 이렇게. 밑에 거는 1 빼기 6분의 4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분의 4가 되니까 9분의 5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1 빼기 3분의 2의 제곱에 9분의 5더라 이렇게. 프랑스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하나씩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6분의 4 곱하기 6분의 1 반대로 6분의 1 빨간색 뽑고 파란색 뽑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36분의 8 밑에 것도 마찬가지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겠죠? 반대 경우 그래서 36분의 10이다 이렇게. 자 얘는 지금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 그래서 36분의 6 그 다음에 밑에 거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2다 이렇게 돼서 36분의 8 될까요? 그래서 카타르가 뭐 얘가 당연히 크고 얘가 조금 작긴 한데 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6개가 있는 거거든. 6가지. 아까 6가지, 얘는 3가지, 그 다음에 얘도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 확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6가지인데 전체 경우 수가 12가지잖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6분의 11 더하기 그 다음에 12분의 3, 4분의 1 곱하기 36분의 1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9분의 5 그 다음에 12분의 1 곱하기 9분의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 국기가 완성될 확률이 될 거고 프랑스 국기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36분의 8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36분의 12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36분의 6 더하기 12분의 1 곱하기 36분의 8이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쪽이 더 크게 되죠. 그렇죠? 카타르 국기가 완성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고? 실제 이제 이것까지 계산하는 거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물어보면 뭐 시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자, 여기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이게 3개가 더 큰데 요게 딱 가운데 두 번째 것만 지금 프랑스 국기가 완성될 확률이 더 높거든. 근데 얘는 6가지고 3가지, 3가지, 1가지라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확률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까지.